인일, 재물포 이 세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선인고는 인화여고랑 붙어 있고요. 학교 오늘 가봐서 알겠지만 학교가 나름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가봤고 담임 선생님은 아직 안 나왔죠? 담임 선생님은 아마 이제 2월 달에 너네 교과서 받으러 한 번 더 가죠? 그때 나올 거예요. 교과서 받으러 갈 때. 인일여고 애들은 교복 받으러 재물포고로 가니 이번에 또? 아 그럼 너네 이제 3월 달에 입학식 할 때 다 사복 입고 가? 아니요, 그 교복 파는데 가가지고. 아 직접 받아오래? 아니 교복 배송 안 해줘? 해준다는데? 배송 서비스 해준다는데? 아 안 해줘? 되게 별로다. 교복 배송 서비스 우리 때는 있었는데. 우리 때는 배달 서비스가 있었는데 교복 배달 서비스가. 우리 때는 오히려 교복을 배달해줬어요. 금요일에 갈 거야. 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아우 진짜 고딩이 되셨습니다. 뭘 자퇴야. 뭘 자퇴야. 이미 배정받은 이상 하세요. 그리고 한간의 소문을 들어보니 이번에 약간 이제 배정이 좀 재밌게 돼가지고 아니 임명을 오지망으로 쓴 애가 있는데 애가 뭐 전략을 잘못 짰나 봐. 오지망으로 들어간 애들도 있고 막 되게 다양각색이래요. 전략을 잘못 짰는지 되게 이번에 다양각색이래. 그래서 임명 간 애들도 꽤 있고요. 나는 이번에 논란 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임명을 자원해서 들어간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도 있는데 되게 좀 사람마다 이제 전략이 좀 이번에 서가지고 이번 니네 보니까 전략대로 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이게 인화로 원래 몰렸던 게 이제 인일로 다 몰렸잖아요. 지금 인화가 인일로 몰렸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화가 이번에 좀 경쟁력이 떨어졌고 솔직히 얘기해서 인화가 조금 경쟁력이 떨어졌고 인일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월이 될 거고 이제 담임선생님 만날 거고 담임선생님 만나면서 이제 수업 들어보면 이제 알겠지만 고등학교 레벨은 중학교 레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렵습니다. 수업 자체도 어떻게 깔고 갈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럴 거야. 야 이거 나 학원에서 배웠지?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가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젊은 선생님들 아니고 나이 든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저 사람 날로 먹네? 수업 날로 먹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고등학교는 딱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잘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살아남는 팁 저번 주에 내가 얘기해줬니? 너네한테? 해줬던 것 같은데 누구한테 가장 잘 보여라? 담임 선생님한테 특히 잘 보이세요. 모든 교과 선생님들한테 다 잘 보여야 되겠지만 담임 선생님한테 특히 잘 보이세요. 특히 알겠니? 특히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이시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담임 선생님이랑 괜히 싸우지 마시고요. 알겠죠? 담임 선생님 말은 무조건 다 옳습니다 라는 태도로 그냥 가세요. 알겠니? 설마 부당하더라도 그냥 옳습니다 라는 태도로 앞에서는 보이세요? 아니면 어떻게든 생기부로 복수해요? 그 복수당한 생기부 보고 싶으면은요 나중에 나한테 따로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그 복수당한 생기부 보여드릴게요. 요즘 카톡에서 생기부 열람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나 그 멘트를 보고 내가 얼탱이가 없었어요. 복수를 당했거든. 그 복수당한 생기부 보고 싶으면은 나한테 조용히 찾아오시면은 보여드려요. 물론 등급은 다 가리고 보여드려요. 내 생기부를 열려면은 등급이 다 나오기 때문에 등급을 보여드리진 않아요. 쭉 왜 아쉬워하지? 왜 내 등급 보고 싶어? 내 등급이요? 난 당당해. 얘 있어요. 난 얘가 있어요. 91등 중에 91등도 해봤어요. 물론 이거는 내가 버린 과목이에요. 일본어라고. 나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난 애국자라니까. 난 진심으로 애국자라니까. 나는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이제 독립유공자 분들을 만나면은 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자네 칭찬해 이럴 수 있어요. 자네 칭찬해 이럴 수 있어요.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있잖아. 나는 증거가 있어요. 자, 오늘은 123쪽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에서부터 들어갈 거고 오늘은 14강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13강까지는요. 13강이 내용이 되게 짧고요. 여기 있는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이 짧아요. 그래서 문제들도 내용이 짧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유형들 최대 최소 얘네들도 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짧으니까 그냥 우리가 가볍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요.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서 x축이 있으면 우린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렇게 점들이 두 개가 생기게 돼. 그때 여기 있는 점 두 개를 잡았을 때 우린 여기 있는 점 두 개를 결국 2차 방정식에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치? 이게 한 글자.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 그치? 해, 근.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을 만족해줬던 그 2차 방정식의 값을 만족해주는 그 x의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 지금부터 그러면은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풀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잘 봐. 이거 되게 개꿀이에요. 왜? 우리 보게 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르볼로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현재 보게 되면은 여기 x축이 이렇게 잡혀져 있을 거고요. 이때 이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4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교점 두 개가 주어졌는데 잘 보시면 얘가 현재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교점이 생겼다는 건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게 생겼다는 소리냐면 여기 있는 요 2차 식을 만족해줬던 그 x값을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결국 무슨 축과 만나고 있는 점을 찾아줄 거냐면은 y축과 만나고 있는 점. x축과 만나고 있는 점. 그럼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y값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 고정되어 있는 y값은 y는 얼마이니까? y는 0이니까. 즉 여기는 요 2차식의 값이 뭐 되는 게 생겼다는 거냐면 0이 되었다라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얘네 둘이라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나는 지금부터 1과 4래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점이 생겼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쨌든 얘네들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잖아요. 그때 그 무언가를 찾아줬을 때 그때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 x는 실제 그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그 x의 값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아봤더니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교점 두 개 1과 4가 되었다라는 것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점에서 나오게 되는 이 x좌표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그림을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해석을 해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끝났네? 그럼 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 두 개를 알려줬고 그 근 두 개가 지금 현재 1과 4래요. 그럼 우린 이거를 보는 순간 바로 눈치 딱 오죠. 바로 어떤 눈치가 딱 오게 될 거냐면요. 두 개의 근이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에서 개수 찾으라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물론 대입해서 찾아도 돼요. 1과 4 집어넣어가지고 찾아도 상관없지. 하지만 우린 좀 더 똑똑해지게 우리 이 2차 방정식의 각 차수에 해당하는 개수들을 이용하면 그 개수들과 이 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겠지. 그게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우리는 개수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는 두 개의 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두 개의 식이 결국 두 근의 모와 두 근의 모였죠? 그치, 두 근의 합. 즉 다시 하면 여기는 1과 4를 더해줬던 두 근의 합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1과 4를 곱해줘서 나오게 되는 얘네들을 잡아줄 수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때 우리 두 근의 합이죠.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나경이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그치, 얘가 현재 마이너스 2차분의 1차항의 개수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2차항의 개수가 1이고 1차항의 개수가 a였고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a가 되지. 거기에 누구 붙인 거냐면 마이너스 붙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가 되었냐면 그래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a가 됐대. 이런 얘기가 된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4를 한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아줬던 여기는 두 근의 곱이 있겠죠? 그럼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소연이 몇 차분의 몇 차야? 두 근의 곱. 몰라요? 시인이 몇 차분의 몇 차일까요? 그렇죠. 외울 거 외워야 돼요. 2차분의 상수.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2차의 개수 1.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 B. 이렇게 그냥 끌고 오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B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가 결국 얘네들 1과 4를 더해준 결과가 되네요. 그럼 1 더하기 4 해주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치, 얘가 그래서 5가 된 거고 2를 곱해준 1 곱하기 4가 생기죠. 그럼 1 곱하기 4는 B라며. 그러면 그 B가 결국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4. 그러면 A는 나왔지. A는 그래서 5예요?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고 있으면 마이너스 5랑 4에 대해서 얘를 빼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빼기 4.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계산하셈.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리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원리로 지금 현재 얘네들의 해를 구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얘네들의 원리는 결국 뭐냐면, 봐봐. 어떤 교점이 생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선 결국 우리는 어쨌든 같은 y값을 갖고 있는 건데 얘가 마침 하나의 직선이에요. 함수값이 아예 정해져 있는 하나의 직선이다 보니까 그 직선에 대해서 우린 얘네들이 갖게 하는 그 x가 생겼다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해를 추론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좀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찾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문제는.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괜찮죠? 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그래도 말랑말랑해요. 들을만해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좀 들을만해요. 왜 아니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 들을만해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쉽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더 쉬운 거 하나 가볼까요? 그럼 뒤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형 2번. 더 쉬운 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젖딱으로 생겨먹은 게 있는데 젖딱으로 생겨먹은 저 그래프와 무슨 축 사이의 위치 관계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예요. 무슨 축 사이의 위치 관계 찾아달래요. 문제에서 x축 동그라미. 그러니까 저 2차 함수 그래프와 무슨 축이냐면 x축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x축의 동그라미 치시고 x축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체크해야죠. x축의 또 다른 말 y값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야. 그럼 x축은 y값이 얼마라는 소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y는 얼마? 그치, x축의 또 다른 말 y는 0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y는 0이랑 그 다음에 저기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네들이 그럼 만나나 안 만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몇 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요 몇 개 점에서 만났으면 하는 거고요. 한 점. 마지막 거는요 안 만났으면 좋겠대요. 38선이 됐으면 좋겠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얘기들이죠. 그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 직선과 곡선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 몇 개가 되었다라는 걸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점이 2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는 잘 보게 되면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이 2개가 됐다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었던 여기는 x제곱 더하기 우리는 2에 우리는 k-4의 x에다가 우리는 더하기 k제곱 1개 여기 누구랑 만나고 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냐면 x축. 그러니까 x축의 y값은 얼마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0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되는 걸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0 되는 거 찾아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렇게 교점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y값이랑 이 y값이랑 같게 되는 그 점이 있기만 하면 오케이인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점의 개수를 찾았더니 그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었다는 소리가 돼요? 이게 현재 2개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그 x값이 2개가 나왔대요. 다시 하면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도 몇 개가 되었다는 소리가 돼요? 2개가 되었다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교점 2개는 이 방정식의 해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내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방정식의 해가 몇 개가 된 거예요? 해가 2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얘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해가 2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너는 실근 2개가 되십니다.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교점이 몇 개가 되었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 돼요? 그치? 교점이 1개가 되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교점이 1개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했을 때 x축이 누구랑 딱 접하면 되냐면 얘랑 이렇게 싹 이렇게 접하면 되기만 하면 되는 그림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딱 꼭지점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핥고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핥고 지나가듯이 이렇게 가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번 교점이 1개니까 해도 몇 개가 되었고요. 그치? 얘는 그래서 해가 1개가 되었으니까 결국 우리는 실근 1개입니다. 라는 거를 가지고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난다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표현보다는 지금 내가 알려주는 표현을 더 많이 주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 딱 보게 되면 그림으로 이해해봐. 그럼 얘는요. 어떤 상태예요? 접하는 상태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상태인 거잖아.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상태예요.
물론 그 스쳐 지나가는 상대가 인연이 될 수도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상대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잠깐 싹 닿고 지나가는 상태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세 글자로 우리는 얘를 접한다라고 그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결하세요. 접하면 이런 상태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접하면 딱 이 그림이랑 같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마지막 경우는요, 되게 쉬워요. 왜? 안 만난대. 교점이 있단 소리야. 아니면 교점은 걔나 줘버렸단 소리야. 응, 줘버렸어요. 교점? 절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교점을 우린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교점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점 0개야. 그럼 교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거를 만족해주는, 저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가 존재한다요? 존재하지 않는다요? x가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전혀 없으니까 해가 당연히 있겠니? 아니면 해가 당연히 없겠니? 해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해가 0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하면 실근도 있다 아니면 실근도 그래서 없다. 그래서 실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근 0개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주게 되면 그럼 봐봐. 첫 번째 건 실근이 2개 갖게 되는 경우의 수죠. 그럼 실근이 2개 갖는다는 걸 보여주려면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2개입니다를 풀어주면 돼. 그럼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2개입니다를 보여주는 그 방법은 딱 하나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죠. 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무슨 식을 통해서 판별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별식으로서 판단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만 하면 우리는 실근 2개를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크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실근 2개를 가져요. 이거 여러분들 저번 주 수요일날 시험 봤죠? 시험 봤을걸요? 이 내용 봤을 텐데 시은이 이따가 시험지 줄게. 알겠지? 응. 시험지 이따가 줄게. 거의 다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점수를 내가 다 받아봤고요. 아, 참고로 성적표 나갈 거예요. 이번 거부터 성적표 나갈 거예요. 성적표에는요, 뭐 멘트가 들어가진 않고요. 그거 들어갈 거예요. 니네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률이 다 들어갈 거예요. 몇 명이 틀렸냐 정도. 그러니까 정답률이 다 반영돼 있는 성적표가 배부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푸세요. 알겠지? 부모님께 알림은 안 할게요. 지금은. 대신 너네가 그거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틀린 것들. 그리고 밴드에 시험지 다 올려놨어요. 1단원부터 싹 다. 알겠니? 그래서 맨 처음 단원이었던 당항식의 연산부터 해가지고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궁금한 단원이 있으면, 너네가 풀어보고 싶은 단원이 있으면 풀어보세요. 자료 다 올려놨습니다. 알겠죠? 예, 자료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 거는 얘 실근 하나다. 그럼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는 거 보여주면 돼요. 같다 보여주면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실근이 없습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은 끝. 그래, 작다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뭐야? 우리 이제부터 판별식이 관건이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구할 거고, 그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결국 여기 있는 얘가 2의 배수니까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써도 돼요. 맞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짝수 판별식을 구해주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1차항의 개수, 저기 있는 얘, 이 괄호에 K-4가 있을 건데 그 1차항의 개수를 우리는 반으로 나눕니다. 그때 그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해서 우리는 2차 상수를 곱한, 즉 여기는 1과 K를 곱하죠. K제곱을. 그때 이거 곱한 거를 뭐 할 거냐면 빼는 거. 이게 바로 짝수 판별식이죠. 1차항의 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걸 뺀다. 이게 바로 판별식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이 있어요.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3월달에 어차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핵심 단원들만 복습하고 할 거야. 알겠죠? 2월달에 아마 이 책 진도 끝날 거예요. 이 책 다 나갈 거야. 2월달까지 해서. 2월 3월 초까지 해가지고 다 나갈 거예요. 그럼 시험 대비하기 전까지 한 3주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3주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단원들, 그중 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 2는 약분이 되니까 결국 얘가 그래서 가운데 거 K-4만 남게 되는데 그 K-4의 제곱에서 얘네 1 곱하면 어차피 그냥 K제곱만 남죠? 그래서 이거 그냥 빼준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앞에 거 다시 한 번 더 풀어주면 되니까, 그럼 풀어주게 되면서 앞에 거 제곱에 우리는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제곱 16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K제곱을 뺀, 결국 얘가 그래서 누가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8K 더하기 16 남점. 그때 여기는 요 판별식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의 부호만 판단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종 답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번입니다.
그럼 여기는 1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판별식을 구한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8k 더하기 16이 있습니다.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얘가 0보다 어떻다? 얘가 0보다 어떻다?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k범이 나와요. 넘어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8k가 결국 16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k가 그래서 2보다 작다. 1번 답입니다. 그래서 1번 답 k가 2보다 작습니다. 이거 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결국은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8k 더하기 16이 결국 얼마랑 같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im 제로.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풀어주게 되면 k 나오죠. 그래서 8k가 그래서 어쨌든 16이 되면 되니까 따라서 k가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 나오게 될 거고요. k는 2.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 답 k는 2가 되었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번 답은요. 판별식을 똑같이 구합니다. 그래서 판별식 여기 있는 마이너스 8k 더하기 16을 한 게 결국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실근이 없는 거니까 얘가 판별식 0보다 어떻다? 작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거 넘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8k가 그래서 우리는 16보다 크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알아서 k가 몇보다 크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8로 나누면 되니까. k 몇보다 크다? 그치, 2보다 크다. 그래서 3번 답은 k가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관계만 잘 이해를 하고 결국 어쨌든 이 문제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교점의 개수를 셀 때는 결국은 실근의 개수랑 똑같이 판단을 한다. 그래서 판별식이 여기선 쓰인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판별식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보는데 각각 팁은 그 빼기 1번들 있죠? 그것들을 먼저 다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1-1과 2-1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푸는 게 막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간은 지금부터 딱 6분 정도 드려볼게요.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뭐냐면 봐봐. 여기에 관건은 판별식이죠. 결국은 2차 함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조금 확장한 게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거거든? 같은 건데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요. 봐봐요. 지금 여기 있는 126쪽으로 가겠습니다. 126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 하나만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도돌림표처럼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걸 현재 계속 도돌림표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그 도돌림표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잘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마이너스 3의 모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예요. 교점 동그라미. 자, 그럼 교점은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여기 있는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직선이 이렇게 어딘가에 그려져 있을 건데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교점이 생겼다는 것. 이 곡선과 직선은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났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교점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는 것으로 살펴본다면 여기를 얘를 그림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는 있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봐봐. 얘네들이 현재 만났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때 여기서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 같은 경우는 이때 나오게 되는 x랑 y가 다 같은 게 나와요? 다른 게 나와요? 같은 게 나오겠죠. 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점은 내가 있는 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무조건 한 자리밖에 없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다 내가 주어져 있는 자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무조건 하나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만났다는 건 그 점에서 나오게 되는 x, y. 실제 그 점의 위치거든요. 그 점의 위치가 다 똑같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얘네 둘 다 여기 있는 x에 대한 관계식인데 이 x에 대한 관계식은 다 y에 정리가 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뭐냐면 얘네 둘이 계산하게 되면은 실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함수값들이 되는데 얘네들의 교점이 생겼다는 건 이 두 개의 함수값들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같아지는 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점은 만나는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교점은 어차피 x랑 y 좌표가 다 똑같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 저 식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점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보통 얘네 둘이 그래서 모해지는 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들이 같아지는 점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저기 앞에 있는 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도 그렇고 저기 있는 2x 마이너스 3도 그렇고 둘 다 y에 대해서 정리된 식들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둘 다 y에 대해서 정리된 식들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같아지는 게 생겼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잘 보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만족해주는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이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결국 뭐를 찾아달라는 거냐면 저걸 만족해주는 x의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주세요가 되니까 얘가 결국 방정식에 뭐의 개수를 찾아주세요가 되었냐면 그래서 얘가 결국 방정식에 우리는 해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이게 이제 되었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여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서는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냐 아니면 해의 개수를 찾는 거냐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해의 개수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시마이 끝난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끝났죠. 왜?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왠지 다 한쪽으로 몰아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죠. 그러면 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2차 계수가 플러스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 넘겨주게 된. 그래서 우린 여기는 x제곱에 제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x가 되었고 그래서 제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때 얘가 0 되게 하는 그 값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주세요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같은 식을 계속 바꾼 거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x값, 즉 우리는 저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는 0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대놓고 방정식의 해의 개수 구하려면 또 무슨 식 또 써야 돼? 또 뭐 써야 돼? 이것도 또 판별식 쓰는 거예요. 또 별식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판별식 또 쓴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써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잡았을 때 그때 판별식은 D라고 잡죠? 그때 이거는 1차항의 개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를 곱한 거에 4배를 빼주면 그게 판별식이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고 짝수 판별식은 아까 내가 보여줬다시피 보통 짝수 판별식은요. 여기 있는 판별식 D에다가 4로 나눠준 걸로 가게 되는데 그럼 이 짝수 판별식은 여기는 1차항의 개수가 있습니다. 이건 짝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요 짝수 판별식은요. 뭐가 1차일 때만 쓰냐면 여기는 1차항의 개수가 있을 건데 그때 1차항의 개수가 뭐일 때만 쓰냐면 짝수일 때만 씁니다. 그때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라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그 짝수 판별식은 결국은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세요. 그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에서 2차 상수를 곱한 거를 그대로 뭐 하면 되냐면 빼면 된다. 이것만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였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뭐 증명하는 거는요. 그때 내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내가 설명하진 않을게요. 지금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증명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별식을 쓰는데 아쉽게도 여기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요? 홀수니까요?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가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니까 얘는 그냥 판별식을 쓰면 된다. 이 얘기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판별식을 쓰게 되면 1차항의 개수 1이죠. 그때 여기는 1의 제곱에서 2차랑 상수 즉 1과 상수항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거에 몇 배를 빼주기만 하면 되냐면 4배를 빼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의 제곱은요?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1이 되었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였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8 아니면 플러스 8. 그렇지. 그래서 1 더하기 8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은 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계산하면 얘가 9죠. 9는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양수가 되었다라는 거에 따라 결국 얘 교점의 개수는 그래서 몇 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같으니까 실근 몇 개 가져요? 저기서는요. 2개. 그럼 실근 2개 가졌으니까 교점도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2개.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그래서 정답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판별식으로서 똑같이 접근을 하는데 어쨌든 교점이 생겼다라는 전제하에 가니까 결국 같은 y값들을 가진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을 텐데 정리 다 됐으면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127쪽으로 해서 같은 문제들을 계속 좀 풀어드릴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계속 같은 맥락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뒤에 있는 문제들은 1번, 2번이랑 어쨌든 같은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번, 2번이랑 같은 방법인데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저기 있는 직선 y는 ax 더하기 1이 있는데 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몇 개 점에서 현재 만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2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2개 점을 이렇게 잡아서 얘네 이렇게 체크를 해놓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 교점이 생겼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교점이 생겼네? 그럼 교점 자체는 어차피 x과 y값이 다 같으니까 다르니까 교점 자체는 x과 y값 모두 다 똑같으니까 다르니까 다 같죠? 그러니까 교점은 x과 y값이 다 똑같지? 완전히 똑같은 점 2개가 생긴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점 2개가 생긴 거니까 결국 뭐가 생긴 거냐면 여기는 요 곡선과 여기는 직선이 만나고 있는 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뭐야? 우리는 곡선이었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b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x 더하기 1이 만나게 되는 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즉 y가 같아지게 하는 그 x가 존재했다라는 걸 여기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x를 찾은 거고 그때 그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여기서 대놓고 x좌표 2개를 준 거죠. 그게 현재 뭐라고 준 거냐면 그때 여기 있는 x가 현재 마이너스 1과 3이래요. 이렇게 우리가 잡아준 거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왜? 아주 야무져요. 왜? 이거 잘 풀어보게 되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보니까 2차 방정식이죠. 넘어가면. 그쵸? 여기까지는요. 넘어가서 한쪽으로 다 몰아서 만들어내. 결국 나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 b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더하기 우리는 1-b가 0이 되는 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줬는데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x가 현재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x값 이 x값은 결국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누구의 값이랑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려줬고 그 근이 현재 마이너스 1과 3이래요. 이 얘기인 거예요. 끝났네. 왜? 이거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잖아요. 방정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가지고 A, B 그냥 찾아버리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두근의 합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두근의 합을 찾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두근의 합 아까 얘기했어.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라고요? 그치? 마이너스 2차 항의 계수분의 1차 항의 계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A가 돼.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마이너스 A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3 빼기 1이죠. 얼마예요? 3 빼기 1 하면? 3 빼기 1 하면 얼마예요? 2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었다는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두근의 곱도 구할 수 있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두근의 곱을 구해볼 겁니다. 그럼 두근의 곱은요. 결국 우리 여기 있는 실제 마이너스 1과 3을 곱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얘들을 곱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3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여기 있는 두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이기 때문에 2차분의 상수죠. 그러니까 얘 2차분의 상수 1-b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소리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1-b래요. 이렇게 된 거야. 쓱쓱 넘어가면 b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쓱쓱 넘어가면 b 나옵니다. 따라서 b는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얼마? 아니지. 넘어가면 b는 1 플러스 3이죠. 그래서 b가 그래서 4가 된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4를 더하세요. 정답 얼마입니까? 정답 얼마? 그러니까 그치, 정답은 그래서 2. 이렇게 풀어드리면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2가 되었고 뒤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 대표형 4번이 있을 텐데요.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방금 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으므로 그냥 바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랑 저기 있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위치관계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위치관계를 찾을 때 우리는 저기 있는 상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은 그 곡선과 직선이 여기 있는 곡선과 직선이 결국 몇 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몇 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얘가 지금 현재 2점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가 이제 2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럼 2개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교점이 몇 개란 소리니까요. 교점이 2개란 소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결국은 우리는 교점 2개니까 얘네들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 x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2개 생겼다는 소리가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얘네들이 어쨌든 갖게 되는 x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랑 저기 있었던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갖게 하는 그 x를 찾았더니 1번은 x가 몇 개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치? 1번은 x가 2개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가 2개가 됐다. 이게 현재 여기 1번 답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한쪽으로 다 몰아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얘는 그래서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 더하기 우리는 2 마이너스 k가 0이 되었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지금 튀어오지? 입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너는 학교 보내라니까 왜 너만 안 보내지? 이따 쉬는 시간 학교 발표 얘기해라잉. 벌써요. 어디로? 네? 어디로? 카톡 그거 아니에요? 그 댓글로 달았어? 네. 난 댓글 못 봤는데? 나는 이 댓글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까지? 네? 한번 이따 다시 찾아볼게. 자, 그래서 이거 어쨌든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2개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2개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란 소리니까? 해가 2개란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해가 2개란 소리니까 결국 얘 판별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얘 판별식을 쓴 따라서 얘 아쉽게도 1차가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홀수의 제곱에서 결국 우리는 2차 상수 곱한 거, 즉 1과 2-k를 곱한 거의 4배를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나오게 된 결국 우리는 9에서 마이너스 4를 주게 되면서 더하기 4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8. 그러니까 4k 마이너스 8이니까 저 우리는 여기는 4k 플러스 1 나옵니다. 얘가 0보다 어떻다는 거 보여주면 돼요. 해 2개니까 얘가 0보다 어떻다? 그치, 얘가 0보다 크다. 즉 얘가 양수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4k가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따라서 k를 구하게 되면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눈 결과 그래서 얘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이게 1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2번, 3번은 그냥 바로바로 갈게요.
어차피 우리가 원했던 판별식은 이거야. 4K 더하기 1.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럼 2번은 보게 되면 얘 몇 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2번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자체가 교점이 몇 개란 소리야? 한 개란 소리지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교점 한 개니까 그럼 교점 한 개의 또 다른 말 교점 한 개네요. 그럼 교점 한 개면 판별식을 구한 결국 우린 여기는 4K 더하기 1이 있겠지. 얘가 누구랑 같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얘가 누구랑 같다? 얘가 0이랑 같다. 이거 보여주게 되면 K 나오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넘어가면 4K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K는 4로 나누면 된다. 마이너스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거야. K는. 요게 답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번은 안 만난다 그랬죠? 그럼 진우 안 만난다. 교점 몇 개란 소리야? 그렇지. 안 만난다. 교점 없단 소리예요. 교점은 개나 줘버렸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교점 0개니까 주에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작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별식 여기 4K 더하기 1 있지? 얘가 0보다 작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게 되면 4K가 결국 마이너스 1보다 작더래. 따라서 우리는 4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2교시 땐 이제 니네 그래프 가지고 얘기하는 거 할게요. 원래 중학교 과정에 있는 거. 너네 때부터 중학교로 다시 내려간 거. 그것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너네 운 좋은 세대인 줄은 아세요. 지금 이제 중1 되는 애들 있죠? 걔네 지금 오늘 배우는 거 중3 때 배우셔야 돼요. 운 좋은 세대들.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필이면 어려운 거 두 개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몇 쪽으로 가냐면 132쪽으로 가겠습니다. 왜? 수요일까지. 올려놨던 거 올려놓은 기간에 맞춰서 숙제 다 해서 내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카톡방에 금요일에 올려드렸어요. 숙제 언제까지 하라고. 내세요. 아주 그냥 이제 소속 나왔잖아. 하세요. 소속 나왔으니까. 저번 숙제 뽑아야 돼요, 집에서. 저번 숙제? 저번 주 수요일에 줬던 거? 나한테 있어. 응, 얘한테 있어. 그거 얘한테 있어. 내가 전달해 주라 그랬는데 얘가 안 준 거야. 맞다, 내가 전달해 주라 그랬다. 어떤 난 집에 있는데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 잊어버렸어. 그녀를 잊어버렸어. 자, 132쪽의 레벨 2의 8번입니다. 2019년에 나왔었던 3월 고1 기출문제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중학교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건데요.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2차함수 그래프랑 친해지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몇 점짜리였냐면 4점짜리 27번이었습니다. 오답률 당연히 높았고요. 오답률 굉장히 높았던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 특징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이렇게 내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맨날 얘기했어. 2차함수 y는 fx가 있는데 그때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일단 뭐라고 한다 그랬고요. 꼭지점을 a라고 한다 그랬고 여기는 2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무슨 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을 잡았을 때 x축, 즉 다시 하면 여기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죠, 밑줄. 그러니까 얘가 이제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니까 결국은 어떤 fx를 기준 잡았을 때 그 fx가 현재 y값이 누가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거랑 같은 말이 돼요? 그치? y값이 0 되는 순간이랑 같은 걸 찾아달라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만족해주는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충족하는 두 개의 점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거를 충족하는 두 개의 점을 찾았을 때 그 두 개를 충족해주는 그 두 개의 점을 찾아 걔를 우리는 BC라고 얘기를 하겠답니다. 그때 여기는 얘를 BC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 점 A랑 B랑 C가 여기는 가랑 나 조건에 서로 만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가, 나 조건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너네한테 물어볼게요. 여기는 가랑 나 둘 중에서 접근하기 쉬운 건 가 아니면 나? 둘 중에 접근하기 쉬운 건 가 아니면 나? 여기선 가죠. 꼭지점 찾는 건 개꿀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꼭지점 찾으래. 점 A는 어쨌든 여기 2차함수 이거의 꼭지점이래. 그럼 뭐야? 이 꼭지점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봐도 개꿀인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먼저 찾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분명히 뭐 하나는 개꿀로 줘. 뭐 하나는 까다로운데 뭐 하나는 개꿀이야. 무조건 개꿀인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클릭 남아서 하실 분 오늘 하거나 수요일 하거나예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오늘 안 한 사람들은 싹 다 수요일에 남으시는 거예요. 알지? 둘 중에 언제 할지는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이따가 나는 9시 10분에 그 명단을 클릭쌤한테 받을 거예요. 클릭쌤한테 받아서 그 명단 받은 애들만 수요일에 면제를 시켜드릴 거예요. 물론 수요일에도 나는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셔도 돼요. 이틀 다 하고 가셔도 돼요. 대신 우리는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하루만 원칙이고 이번 주는 아쉽게도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는요. 여기 있는 파트 시험 보는 거는 아마 이번 주에 최대 최소가 끝날 거고 다음 주 월요일 시험 보면은 설날 저인데 시험 본다고 나한테 뭐라 할 거잖아요. 그래서 2월 3일날 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월 3일날 보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파트는 2월 3일날 시험을 볼게요.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뭘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네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되게 안 좋은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 수업 한답니다. 학원은요. 알고 있으시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 수업 하신대요. 대신 나는 온라인 수업을 열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게 너네한테 영어 듣는 애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주성쌤 영어를 듣고 온 애들한테는 그게 어차피 도움되진 않지. 그럴 바에는 어차피 그냥 와서 듣는 게 낫죠. 왜? 어차피 주성선생님이 온라인 송출을 안 해주시니까요. 나는 온라인 송출을 해드려요. 주성선생님은 온라인 송출을 하지 않아요. 도영쌤은 해주지. 도영쌤은 밴드로 하지 않고 녹화해가지고 해주지 않아 수업을? 도영쌤은? 도영쌤은 수업 녹화를 해주죠. 연우쌤은 안 해주시죠. 녹화 없지. 따로 녹화하지 않지.
녹화하는 것도 어차피 자율이니까. 선생님들 자율이니까. 어쨌든 주 선생님이 안 하시니까. 영어 주 선생님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듣는 게 나을걸? 그냥 오는 게 나을걸? 집 가서 들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여기 와서 듣겠다 나 같으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 클리닉은 빼줄게요. 다음 주 월요일 클리닉은 빼줄게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수요일은 당연히 수업이 없고요. 월요일은 클리닉은 빼드리겠습니다. 대신. 알겠죠? 아니면 그것까지 다 하고 하면은 진짜 니네가 내 멱살 잡을 것 같아요. 나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난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걸로 죽고 싶진 않아요. 물론 뒤에서 욕을 하면은 나는 오래 살겠지만 니네가 뒤에서 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뒤에서 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앞에서 그냥 진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서연이 잔잔하게 웃는 거 보니까 생각은 했나 보다. 잔잔하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생각은 했나 본데 왜 홍선이 왜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짜릿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짜릿 너무 좋아? 저럴 것 같아가지고 나는 맞기 싫어요. 난 맞기 싫어요. 난 오래 살 거예요. 난 오래 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래 살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 맞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안 맞기 위해 이거 빼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가 이렇게 해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를 찾으라는 거야. A는 어차피 여기는 fx의 꼭지점인데 그 fx의 꼭지점 자체도 여기는 여기 2차 함수의 꼭지점이래요. 그럼 얘 꼭지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그럼 얘 꼭지점 찾는 거에 관건은 딱 하나잖아. 무슨 제곱식 만들기? 그치? 꼭지점 동그라미 치시고 꼭지점 만들려면 얘네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여기 앞에 있는 거에 우리가 초점 맞춥니다. 몇 차에만 초점 맞추기만 하면 돼요. 다 초점 맞춰 아니면 우리는 특별한 거에만 초점 맞춰. 여기 있는 꼭지점을 찾을 때 여기선 다 찾아 아니면 특별한 것만 찾아. 특별한 거. 그게 바로 몇 차? 그치? 2차, 1차만 우리가 신경 쓰면서 쟤네들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는 2차 항에서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를 그냥 묶어서 가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y는 잡았을 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괄호,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뺏겼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괄호 닫게 되고 여기에 상수는 일단은 내다 버려. 그래서 맨 끝에다 내려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있는 요 상수를 우리가 더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상수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상수를 결정할 것이고 그럼 여기 상수는 우리는 뭘 가지고 구한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수는 뭘 가지고 구할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상수 뭐 가지고 찾는다 그랬어? 2차, 1차 둘 중에 어디? 그렇지. 1차 가지고 찾아주죠? 그러니까 여기는 1차항의 개수 2가 있어요. 그 2를 일단 얼마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지. 2를 2로 나눠준 거에 제곱을 그래서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우리가 여기서 더하는 상수는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을 더한다 그랬으니까.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기억나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표정 보니까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는 표정의 일부가 있는데 분명히 했었어요. 여기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2를 2는 얼마가 남게 되니까 1. 그럼 1의 제곱이었 1을 내 맘대로 더한 거죠. 그럼 줬어. 그러면 수학은 잘하는 거 있잖아. 줬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무조건 뺏어야 돼. 줬으면 뺏어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 다음 주에 미래죠.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를 드리고 뭔가 입금이 되죠. 입금되는 순간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출금되죠. 입금되는 순간 다시 출금이 되죠. 니네 미래예요. 나는 그럴 일이 없죠. 나는 오히려 출금만 있죠. 입금은 없어요. 나는 출금만 있어요. 입금은 없어요. 그래서 안 갈까 고민 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1이죠. 그러니까 1이 있었으니까 1을 다시 빼야 되겠지? 그래서 줬다 뺏기 잘하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주게 된다면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필요가 없었어요. 넘어가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쟤는 빼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2x에 우리는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이니까 더하기 1. 그럼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더하기 1에 그래서 누구 빼주는 게 되냐면 7 빼주는 게 되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서 얘가 다시 한 번 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제곱에 1 빼기 7이죠. 그럼 1 빼기 7 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면서 그럼 여기서 꼭지점 읽어보세요. 꼭지점 누가 0일 때가 주목. 누가 0일 때의 초점? 괄호가 0일 때. 그때 0을 만족해주는 x를 찾아주는 게 초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 0 만들어주는 x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0이 돼서 날라갔습니다. 남게 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얼마만 남아있으니까요? 날라갔고 남은 거 마이너스 얼마만 남았어요? 마이너스 6만 남았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게 현재 꼭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A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현재 꼭지점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fx의 식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fx의 식을 찾아보게 된다면 이 꼭지점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x에 있는 요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해서 더하기 1. 그래서 얘 제곱에다가 그때 그럼 얘가 날라갔어요. 남게 되는 게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fx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고 항의 계수.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2차 항의 계수가 나와 있는 상태 아니면 안 나와 있는 상태? 안 나와 있죠. 2차 항의 계수는 전혀 없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A 이렇게 되는 상태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얘 그래프가 뭔진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적어도 이거든가 아니면 요거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저 그래프의 모양을 주세요라고 해놓고서 우리는 나를 알려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이 C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 BC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 있는 꼭지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었던 A점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있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이 A점과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X축이라는 요 Y는 제로라는 요 직선이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 두 개 누구랑 누가 있냐면 B랑 C가 있는 건데 나는 얘네 셋에 대해서 뭘 만들었냐면 I am 지금부터 뭐야? I am triangle. 다시 하면 나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삼각형 만든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대요. 얼마? 이게 현재 나예요. 얘 삼각형의 넓이가 12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세로의 길이는 알죠? 왜?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수선해봐 내렸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세로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얼마? 세로의 길이 얼마? Y좌표 사이의 간격이니까 0에서부터 마이너스 6 사이의 간격이죠. 얼마? 세로는 6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로는 6. 가로만 남았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오, 그럼 가로만 알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린 이미 알지 않아요? 여기 있는 요거 잘 보세요. 꼭지점으로 지나고 있는 요 선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요 선. 즉 우리는 여기 Y축의 평행인 이 선. 이거를 우리는 한 글자로 축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린 여기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Y값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좌표가 존재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두 개의 좌표가 존재했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얘네 두 점 사이의 간격 있지. 축에서부터. 그때 축에서부터 얘네 두 점 사이의 간격은 결론적으로 같다 그랬습니까? 다르다라 그랬습니까? 같다 그랬지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같은 거예요. 즉 얘가 M이면 나도 M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를 딱 보는 순간 그럼 뭐가 나왔냐면 여기 가로의 길이가 나왔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는 M을 몇 번 더한 거랑 같구나. 2번 더한 거랑 같구나. 그래서 가로가 그래서 몇 M이 되었냐면은 2M이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뭐야? 가로, 세로 다 나왔네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 괜찮죠? 왜냐? 가로, 세로 나오면 되잖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12라는 건 결국 여기 있는 가로였던 2m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로였던 6 그거를 반으로 나눈 결과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m이 튀어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약분하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왼쪽 게 그래서 3m 얘가 결국은 우리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요 3m에 2를 곱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안해요. 여기가 6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6m이 그래서 12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m 값을 찾아줄 수 있고 그래서 m 값이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요. 그치 2. 다시 한번 뭐야? 여기 있는 요 축에서부터 여기 있는 C점까지의 간격 축에서부터 B점까지의 간격이 2란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둘 다 얼마냐면은 2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C점 찾는 게 편해요? B점 찾는 게 편해요? 라고 한다면 도찐 개찐이죠. 솔직히 얘기하자면. 도찐 개찐이니까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여기 있는 점. 오히려 플러스가 훨씬 더 편하니까 플러스로 찾는다고 치면 돼. 왜? 여기는 y값은 무조건 얼마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y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니까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에요. y값 무조건 얼마로 고정? 그치, y값은 무조건 0이야. x값만 찾아주면 돼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나은이 여기까지 됐어? 좀 어려워? 조금 어려워?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봐봐. 자, 봐봐. 일단은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축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만큼 더하면 돼요? 빼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이니까.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더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 여기까지는요?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건 맞아. 많이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그래도 한번 여기 프로세스를 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시작할 때 오답률 높았다고 이거.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거 그 당시 오답률 높았던 학평 기출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 왜 풀어주냐면 니네 이번에 3월 학평 볼 거잖아요. 그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마 3월 학평 듣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봤을 거예요. 2차 함수 할 때. 봤을 거예요. 2차 함수 부분을 안 해줄 리가 없으니까 3월 학평 할 때. 그때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라면은 뭐 기억이 안 나겠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그때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때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풀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런 문제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되게 많아요. 지금 내가 많이 아껴두고 있는 거예요. 인일여고에는 특히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일여고는 특히 하셔야 돼요. 인화랑 인일은 특히 하셔야 돼요. 인일은 특히 하셔야 돼요. 인일은 시험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다 바뀌었고요. 시험 문제 전체가 인화는 인명이랑 손잡았죠. 인명이랑 손잡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인화는 인명이랑 손잡았어요. 감안하고 있어야 돼. 인화는 인이랑 손잡은 게 아니라 인명이랑 손잡았어. 걔네 인명이랑 업무 협약 맺었어요. 모든 거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개꿀 빨아도 되는 학교는 두 학교밖에 없어요. 인성 안 나와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 내는 거를 귀찮아하더라고. 안 나와요. 인성 안 나오고요. 광성은 긴장해라. 너 긴장해야 돼. 왜요? 광성 2학기 기말고사 1학년 학교 평균 26점. 40점만 넘어도 3등급. 전교 1등 60점. 광성고 이번 시험이 그랬어요. 야, 19점을 받았는데 6등급이 나왔대. 내가 그거 듣고 광성고가 드디어 이제 괴팍하게 변했구나를 생각을 했죠. 자, 글쎄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봐. 광성고도 그래서 긴장은 하셔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니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갑자기 시험 문제가 갑자기 롤러코스터가 됐어. 니네 학교는. 롤러코스터에서 이렇게 훅 떨어지면 겁나 쉽게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칙칙칙칙칙 올라갈 때 있잖아요. 워밍업 하는 단계. 거기 가면은 긴장감, 스릴감 넘치잖아. 딱 여기 이렇게 정차했을 때가 제일 야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훅 떨어뜨리지. 긴장감 완전히 맥스 되게 하는 거. 딱 니네 학교가 지금 딱 그 라인에 있어. 이렇게. 여기 있어. 광성고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떨어뜨릴지 더 올라가 있지. 그건 몰라요. 지금 광성고는.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이만큼 더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이만큼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컴마 배시 되었냐면 1,0이 됐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 결국 뭐야? 이게 어쨌든 이 그래프가 지나고 있는 점이네요. 뭐 하면 돼? 이 1,0을 저기 있는 저 fx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f1을 구해서 만들어낸 결국 우리는 4a-6을 구합니다. 그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0이 되었습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a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4a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6이 됩니다. 따라서 a는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므로 그래 a가 2분의 3이라는 거 나오게 되니까 그럼 fx는 끝났죠. 그래서 우린 여기는 fx를 구하게 되면 a 2차항이 개수 대신에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 2분의 3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분의 3에 그래서 우리가 x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6입니다. 우리 F3입니다. x에 3 집어넣은 걸 궁금해합니다. 그건 뭐 니들이 찾아보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식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꼭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중학교 때 했던 거기도 하고 내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차 함수는 항상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괄호의 길이를 결정한 겁니다. 왜? 어차피 괄호 같은 경우는 같은 y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의 간격이에요. 결국 뭐야? 축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는 걸 이용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그 간격을 찾았고 그 간격을 이용해서 좌표 찾은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식이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 식을 완성한 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차 함수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해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한 문제 더 봐야 되거든요. 한 문제 더 봐야 되거든요. 10번이라고. 10번이라고 한 문제 더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안 볼게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보겠습니다. 10번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대신 한번 고민은 해가지고 오세요. 한번 고민은 해가지고 오세요. 고민은 해봐. 한번 보고는 와봐.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시청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요. 문제 시청률만 올리고 오지 마시고요. 문제만 시청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문제를 읽어보고 어떻게 할까? how 방법에 대해서만 고민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풀어드릴게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프 복습했죠? 지금 그래프 복습했지? 그래프의 최고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34쪽 앞에만 보세요. 내용 되게 쉬우니까. 앞에 배경 지식 다 없어도 돼. 하나만 있으면 돼. 니네 중학교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까 얘기했다. 지금 여기 파트 되게 축소됐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바뀌었죠? 오늘 내가 해드리는 거 일부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 교육과정 바뀌면서 일부는 중학교로 내려갔습니다. 중3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중3에 있었던 파트예요. 근데 니네 때 갑자기 중3 때 이걸 안 하고 고1로 다 올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교육과정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중1 애들도 바뀌지. 지금 중1 애들은 중3 될 때 이걸 하셔야 돼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수혜받는 애들은 니네야. 왜? 이것도 안 하고 일부러 줄여져 있는 부분만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줄여져 있는 부분만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교육과정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있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프부터 해가지고 복습을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 잘 봐. 그냥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이차함수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볼게요. 그때 여기는 이차함수 그래프는 결국 나는 여기 y는 얘가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거든요. 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그래프 두 개로 나누는 기준이 있죠. 그럼 얘를 두 개로 나눠주는 기준이 뭐였는지만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기만 하면 돼. 지난 시간에 얘기는 했어. 그때 얘를 두 개로 나눠주는 기준은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셋 중에 누구? 얘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줬던 건 A, B, C 셋 중에 누구였어요? A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요 A를 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결정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A를 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겠다는 거는 결국 2차항의 개수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0이면 2차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우리가 양수인 거랑 그 다음에 얘가 음수인 거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두 개로 달라진다라는 건 알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개로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개를 다시 한 번 더 비교 분석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얘 이차항에서 양수입니다. 그럼 그래프 모양은 아볼입니까? 아니면 위볼입니까? 아볼이죠. 이렇게 아래로 그려져 있는 이런 모양이지.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럼 얘 0보다 작았을 때는요. 위볼이에요? 아볼이에요? 위볼이죠?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 모양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생긴 점이 생기죠? 그때 여기는 요 생긴 점 이거를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그랬어요? 세 글자로? 이걸 꼭지점이라고 그랬지.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꼭지점 이렇게 우리가 잡고 넘어갈게요. I am 꼭지점, me too 꼭지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바로 뭐냐면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뭐냐면 최소를 찾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는 결국 어떤 말이냐면 여기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래봐라 이렇게 그려다니면 이렇게 됐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나와 있는 요 파란색 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뭔지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파란색 선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뭔데요? 라는 것만 잘 이해한다면 끝난 거야. 이해는 다 된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파란색 선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때 우리 여기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건 x를 기준으로 그려요? 아니면 y를 기준으로 그려요? x, y. 둘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그리나요? 자, 투표. 대답을 안 하면 투표를 해봐야지. x를 가지고 그린다, 손! y를 가지고 그린다, 손! 난 모르겠다, 손! 이거 y 가지고 그려요, y.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들은 다 y 값들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해주는 이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프야. 이 그래프 선이 가리키고 있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선에서 가장 작게 돼 있는 거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x는 어차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x는 제한이 없잖아요. 2차 함수 자체는. 그러니까 x의 기준을 잡지 않죠. 2차 함수 자체가. 괜찮나요? 여기까지. x가 정해졌을 때 그때의 y 값이 포인트가 되면서 그 y들을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닥 모아놨을 때 이런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만든다. 이거는 모든 함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무조건 다 y의 값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y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아보세요. 그게 최대값인 거고 y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보세요. 그게 최소값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라. 이 그래프에서는요. 제일 작게 생겨먹은 값 찾아봐.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냐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죠. 인정하지?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여기가 현재 y값이 가장 작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요. 결국 얘가 뭐가 될 거냐면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선에서는요. 제일 큰 것만 나와요? 아니면 제일 작은 것만 나와요? 제일 큰 것만 나오죠. 왜? 아래로 한없이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최소값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얘는 한없이 위로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제일 큰 것만 여기서 만들어지네요. 이런 상황인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일 큰 것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얘가 그래서 무슨 값이 되었네요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요. 최대값이 되었네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래 놨더니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어디서 최대 최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꼭지점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최대값, 최소값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y 값을 찾는 건데 그 y 값이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꼭지점에서 갖고 있다. 이게 여기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 이게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꼭지점은 항상 우리 잡아주는 그 2차 함수에 결국 우리는 최대 최소가 있을 건데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결국 뭐가 된다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시면 되냐면은 그때 얘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결국 얘가 후보 되시겠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꼭지점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꼭지점에 누구 좌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대 최소로는 x, y 둘 중에 누구? 그치. 꼭지점에 y 좌표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을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x의 범위를 제한했을 때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제한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이게 답이야. 꼭지점은 무조건 답인데 만약에 가끔씩 x의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x의 범위를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래도 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니네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 여기서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A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즉 x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가 중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 부분은 안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요 정도 선 그러니까 잘렸을 때를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잘렸을 때는 결국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졌을 때냐면 이쪽에서만 판단해보세요. 이랬을 때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럴 때는 꼭지점과 더불어서 하나만 더 판단을 해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판단하냐면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에서는 x의 범위가 제한되었을 때는 밑에 있는 요 내가 지금부터 적어준 이 보라색을 추가로 더 하나만 더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만 더 봐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범위의 양 끝에 해당하는 값들만 추가적으로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선 x가 즉 다시 하면 가장 작을 때지만 y가 가장 크죠. 여기서는 x가 가장 크지만 y가 가장 작죠. 다시 한번 y가 제한되죠.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도 살펴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값 즉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대 최소의 범위가 제한돼. 그러니까 너네도 같이 봐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항상 범위의 양 끝에 해당하는 y값도 같이 한 번 더 비교 대상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내용 어때?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이지해요? 앞에 거보다는 많이 이지하지 않아요? 나름? 꼭지점만 잘 찾으면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응? 그래서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범위의 양 끝 이것도 같이 찾아주시면 된다. 이게 다음 시간까지 배우게 되는 개념 전체입니다. 14강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4강까지 이렇게 두 차시에 걸쳐서 최대 최소를 다룰 건데요. 이 최대 최소의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온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괜찮나요? 다 괜찮아요? 자, 그럼 문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대표형 2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대표형 2까지만 하겠습니다.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최대 최소를 이해하려면 얘는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거냐면은 이거 중학교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대표형 1번이 중학교로 간 거예요. 안 나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너네는 이게 나와요. 그래서 2번이 시험 문제 나와요. 좀 더 어려운 거.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좀 더 귀찮은 거. 그게 여러분들 시험 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번은 왜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옛날 교육과정은 이거를 고1 때 다뤘고요. 그게 여러분들이랑 겹쳐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본 적이 없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뭐 옆에다가 적어놓으려면 적어놓으셔도 돼요. 이거 중학교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이거 중학교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2차 함수 저따구로 생겨먹은 애가 있는데 쟤는 저기는 x는 a에서 동그라미 무슨 값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값 동그라미. 자, 최소값 갖는데 중요한 거는요. 얘 현재 x의 범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제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그럼 x의 범위가 제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최소값 찾으라는 거네. 그럼 얘가 무조건 아래로 몰린 그래프인데 여기서 가장 작은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x 범위는 제한 없어요. 다 된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장 작은 거 어디서 만들어져요? 꼭지점에서 만들어지죠. 즉 다시 한번 최소값 이퀄 꼭지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꼭지점 찾으라는 소리예요. 다시 돌려서 얘기하자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는 제 꼭지점 찾으러 가요. 그래서 y는 얘는 현재 몇 차 몇 차에만 주목하고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몇 차 몇 차에 주목하면 돼요. 2차 1차에만 주목하면 되고 우리 2차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그 2차의 개수만큼 다시 묶어줘야 돼요? 안 묶어줘야 돼요? 묶어줘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로 묶어. 그럼 2로 묶게 되면 여기선 누구 제곱 남았냐면 x제곱 남았고 그래서 여기 4x인데 2 뺏겼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2 뺏겼죠. 그러니까 플러스 몇 x가 남게 돼요? 그치. 더하기 2x 남았죠. 상수는 아직 몰라. 이렇게 된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 우린 더하기 7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꼭지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지금부터 뭐 더해줘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더해주는 숫자는 누구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까? 얘 반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 반으로 나누면 얼마 남아요? 2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 1. 그럼 1을 제곱하면 1. 그러니까 우리는 1줘. 그러면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줬으면 뭐 하는 것도 잘해야 돼. 니네 미래라니까? 그래서 여기 더하면 뺏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팁 하나 드려요? 안 뺏길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거리를 한번 하니까 엄마가 그 뒤로 안 뺏었거든요. 한번 알려줘? 좀 추하긴 해요. 좀 많이 추해요. 자존심을 버리고 엄마한테 무릎을 딱 꿇고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딱 이렇게 꿇어요. 그러고 엄마 설마 이 불쌍한 시민의 돈을 뜯어갈 거예요? 하면은 이제 할머니가 옆에서 말려요. 야, 얘 줘라! 딱 한 번 해요. 그러면 엄마가 집에서 이제 뭐라 꿍시렁 대면서 절대 돈은 뺏어가지 않아요. 왜? 어디에? 이거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거요? 더하기 7인데요? 아직
이거 그냥 상수만 이렇게 뚝 나온 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건 여기 안에서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안 뺏기고 싶으면은요, 이거 잘하시면 돼. 이거 알겠지? 항상 장소를 잘 가리셔야 돼요. 할머니 앞에서 꾸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할머니가 효과가 막강합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안 통해요. 할머니가 제일 짱이에요. 할머니 앞에서 꾸르셔야 돼요. 물론 집안마다 좀 달라요. 안 통하는 집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통했어요. 우리 집은 통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 남들한테 쪽팔림 주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걸 역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참 좋은 거 가르치고 있죠? 참 좋은 거 가르치고 있죠? 순간적으로 자아성찰했지만 참 좋은 거 가르치고 있죠? 나중에 설날 때 실제로 하고 엄마가 갑자기 야,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했을 때 내 이름 안 팔면 돼요. 알았죠? 내 이름 팔지 마세요. 그래, 내 이름 모르는 게 답이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아니야, 몰라도 돼. 누가 알려줬니? 했을 때 그 있어? 이러고 그냥 넘기면 돼요. 유튜브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나 말고 유튜브라고 얘기하세요. 유튜브. 알았지? 유튜브 조영채 TV 하지 말고 그냥 유튜브라 그래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은 어쨌든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빼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에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 그럼 얘 넘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7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2에 그럼 얘 가게 되는 순간 얘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7 빼기 2 하면 되잖아. 얼마? 7 빼기 2 하면 얼마? 그렇지. 5.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꼭지점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 꼭지점 x가 얼마일 때 나와요. 그러니까 꼭지점 x가 얼마일 때 꼭지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얘가 얼마가 되는 순간에 주목한다. 얘가 0 되는 순간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때 y값 얼마가 되었다? 5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a가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m이 5가 되었다는 거니까. 둘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얼마 그러니까? 정답 4예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괜찮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결국 최소값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지점 찾아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그래서 대표형 2번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오늘 하는 거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요. 이거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얘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프상으로 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래프로 한번 좀 받아들여 보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얘가 조금 더 어려운 거보다는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처음이니까 그래프를 내가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어쨌든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다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x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지 않아요? x가 제한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밑줄.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래요. 라고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현재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 뭐예요? 얘 있는 요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얘 마이너스 1에서부터 3이 될 때까지만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범위가 압축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얘가 분명히 이런 그래프일 텐데 이게 다 그려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저 범위가 그려져 있는 부분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그걸 찾으려면 일단 첫 번째로 해줄 건 당연히 누구 찾는 거냐면 범위라도 일단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그럼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기준 안에 얘가 여기에 있는 얘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를 잡아주면서 가면은 오히려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대충은 보이죠. 어차피 정교하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기준 찾냐면 항상 이차 함수는 누가 항상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무조건 꼭지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필요 없고 꼭지점을 일단 찾고 가라.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할게요. 알겠네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저 범위 마이너스 1에서부터 3이 어디에서 그려지겠는가?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fx를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fx의 꼭지점을 찾을 겁니다. 그럼 꼭지점을 찾으려면 일단 이 창의 계수 누구로 묶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치, 마이너스 2로 묶고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로 묶게 되면서 얘는 그래서 x제곱. 그럼 8x도 마이너스 2가 뺏겼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뺏겼으니까 마이너스 몇 x가 되었고요. 그치, 마이너스 4x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3은 일단은 꼴배기 싫으니까 그냥 밖으로 빼도 되는 거지. 밖으로 그냥 빼.
됐나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2에 영향 안 받아요. 마이너스 2로 묶은 건 어차피 2차 1차만 묶은 거니까 영향 안 받아. 그냥 밖으로 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얘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완전 제곱식 되고 싶으면 여기 어떤 숫자 더해야 되겠지 이번엔. 누구 더할래? 그치? 마이너스 4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 즉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얘는 4를 더하겠죠. 그럼 4 더했으면 당연히 4를 또 뭐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4 빼, 줬다 뺏기 잘하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뺐던 거는 이번에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되게 완벽하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마이너스 2에 여기 얘 풀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랑 만나게 되면서 더하기 8 거기에 우리는 3 빼준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기준 잡았을 때 그럼 얘 이렇게 전개해주게 된다면 즉 얘 인수분해 해주게 된다면 얘는 그래서 뭐의 전체 제곱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뭐의 전체 제곱? 그치? 이거 완전 제곱이니까 x-2의 전체 제곱이 되었죠? 거기 우린 더하기 5. 여기에서 꼭지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꼭지점 찾아봐라. 그래서 얘 꼭지점 찾아주게 된다면 얘 꼭지점은 그래서 몇 컴마 몇이 되었습니까? 그치? 2,5가 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건 어차피 저 범위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야 지금 현재 2,5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저 범위 x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x만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의 x좌표가 현재 2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2니까 다시 하면 우린 누구랑 누구 잡아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1과 3이 어디쯤에 그려질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2를 기준으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지.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3은 이 기준으로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야. 개꿀. 그냥 이렇게 어딘가에 3이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한번 뭐야? 나 그래프 어떤 거 찾고 싶은 거냐면 실질적으로 얘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았을 때 얘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 중에서 y 중에서 가장 큰 거, y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첫 번째는 꼭지점을 보라 그랬습니다. 꼭지점이 너무 고맙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에 y좌표 5가 있죠. 얘 일단 후보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최대 최소 찾을 때 그래서 1번은 그래서 누구부터 찾냐면 꼭지점을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물론 꼭지점에 x좌표가 안 들어가면 버려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지점은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꼭지점을 찾게 된다면 그래서 꼭지점, 즉 우리는 x가 2일 뜹니다. 그때 우리는 f2를 구하게 되면 얘가 5가 되었습니다. 이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린 범위에 어디도 잘 찾아주는 게 포인트라고요. 여기 있는 범위에 모두 찾아주는 게 포인트라고요. 범위에 모두 찾아라. 두 번째는 범위에 모두 찾아라. 이때 내가 얘기했잖아. 꼭지점과 더불어서 하나 더 봐라. 그게 바로 어디냐면 그냥 끝에서 같이 보라 그랬죠. 시작과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범위의 끝 그리고 시작 여기에도 같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3일 때도 같이 봐주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일 때도 같이 한 번 더 잡아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든 상관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둘이 같은 식이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요 위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넣어서 우리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8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8 거기에 우리는 누굴 또 빼줄 거냐면 3 빼준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거와 3도 똑같이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9, 2, 18의 마이너스 거기에 우리는 8, 3, 24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여기에 3을 빼주니 그러니까 우리는 21에서 18을 빼준 결국 얘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나오게 된 여기 있는 3개의 후보 5, 마이너스 14, 3이 생겨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3개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진우 여기까지 됐니? 그럼 셋 중에 제일 큰 거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커요? 셋 중에 제일 큰 것? 이 3개의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것 누구? 5. 그치 5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제일 작은 건 누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에요. 니네가 생각한 게 답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얘에서 얘 빼래? 그럼 5에서 마이너스 14 빼면 정답 나오잖아요. 정답 얼마가 될까요?
이거 13이구나. 여기 13이죠? 나 요즘 더하기 빼기가 안 돼요. 참고로.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요즘 며칠째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중이에요. 더하기 빼기 이상하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빼면 됩니다.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 그래서 18입니다. 니네 1년 후의 미래죠. 그래서 정답 18. 요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지? 최대 최소는 결국 y값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최대 최소 찾을 거예요. 후보는 당연히 누구도 일단은 포함을 시켜놓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꼭지점도 같이 포함은 시키고 가라.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여기 부분 연습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수요일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가겠습니다.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이게 이어져서 가는 거야. 연습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수요일날 봅시다.